한 도시락 가게에서 두 남녀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들어온 한 여성이 여직원과 언쟁을 벌입니다. 상황이 점점 거칠어지자 남자 사장이 중재에 나서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 사장, 여성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도대체 그날 도시락 가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교수님 오늘 사연도 정말 속 뒤집어집니다. 네, 갑갑합니다. 네, 제보자는 40대 여성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 이후에 이 남편이 한 직장을 1년 이상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못하니까 생활비도 한 달에 뭐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딸을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갑자기 남편이 친한 친구와 함께 타지에서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제보자께서 당연히 남편이 있는 곳에 가봐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 집에 좀 가겠다 그러면 같이 사는 친구가 불편해한다. 남자 둘이 사는 집이라서 너무 더럽다 이러면서 단 한 번도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타지에 가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경제 사정이 더 어렵다면서 이전에 주던 120만 원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딸을 둘 키우니까 제보자께서 혼자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수상합니다. 수상한 게 맞습니다. 자, 주말이 되어서 남편이 집에 왔어요. 큰딸이 콘서트 예매를 좀 하겠다면서 아빠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좀 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제보자에게 딸이 조심스럽게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더니 엄마 계속 뭐가 뭐가 자꾸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딸이 본 건 바로 메시지 미리 보기 창이었습니다. 여성 셀카를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을 해놓은 사람이 그래도 밤에는 나한테 와라. 12시까지 안 오면 넌 끝이다. 이런 내용을 남편에게 보내고 있었던 건데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 주말 부부를 핑계 삼아 상간녀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제보자는 상간녀에게 직접 헤어지겠다는 말과 함께 사과까지 받았고요. 남편과는 잠시 떨어져서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잠시 떨어져 지낸 그 얼마 뒤에 제보자 아내는 아이와 함께 남편 가게를 찾아갑니다. 아내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안 먹어도 되는데 밥 시간에 이야기하고 갔더니 가게에 갔을 때는 밥이라도 좀 주랬더니 밥집에 와가지고 밥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밥집이니까 밥 달라는 거지 했더니 다른 데 가서 사 먹으라고. 아니 신랑이 밥집을 하는데 했더니 너가 밥 줄 밥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울면서 왔더니 그날 내연녀 소고기 사 먹이고. 자, 박 변호사님. 네. 자기 와이프는 미울 수 있어. 사랑이 식었을 수 있어. 자기 새끼 밥은 줘야죠. 막내딸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뭐 졸업식이고 뭐고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이 딸을 다 했는데 어느 날 이 초등학생 딸과 함께 남편의 가게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가자마자 하는 말이 남편이 여기 왔어! 소리를 팍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아니 딸이 아빠 보고 싶어 왔는데 이게 뭐 말이 되냐. 밥이라도 좀 달라 하니까 재료 다 떨어졌다. 너희 줄 밥 없다. 이런 말만 반복을 했다라고 해요. 결국 제보자 또 딸 울음을 삼킨 채 가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아마 가게 안에서 이걸 지켜보던 어떤 손님이 있었는데 예. 따라 나왔다고 해요. 어. 따라 나와서 뜻밖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요? 제가 여기 단골인데요. 너무 안쓰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안에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예. 그 여자가 아내인 줄 알았다. 한번 확인 좀 해봐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아, 식당 안에 있던 네. 또 다른 여자를 딱 가리키고 저는 그분이 그 남자 사장님 아내분인 줄 알았어 라는 얘기를 쫓아 나와가지고 밖에서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하시죠? 그 문자를 보냈던 밤에는 나한테 와라 그랬던 여자 있었잖아요. 예. 헤어진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헤어졌어요. 예? 헤어졌는데 네. 밥집에 있는 여자는 다른 여자였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남자가 상관자가 2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통났을 때 그 여자랑 헤어졌고 그 뒤에 다른 여자는 여전히 불륜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같이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면서 부부처럼 지내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보자가 다시 찾아가서 그 여성에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도 아니 친구일 뿐이다라고 딱 잡아뗐고 남편은 빨리 가라 10초 안에 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에는 저 상간녀 보는 앞에서 아내인 제보자 머리채를 잡아서 폭력을 휘둘렀답니다. 진짜 저는
제가 처음에 이 내용을 듣고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보통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아내분들이 상간 외도한 남자들 막 머리끄댕이 잡지 않습니까? 반대. 자,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로서도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보자 아내분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제가 제일 상처받는 거는 제가 왜 사건 반장까지 했냐면 듣는 데서 구하원 보내라 난 더 이상 안 키울 거다. 어떻게 아무리 여자가 좋아 있는 데서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학원비 못 준다. 쟤는 좀 학원도 그만해라. 아유, 진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놓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우선 이 제보자가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을 하다가 발견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었어요. 제보자에게는 돈도 없다면서 생활비도 안 보내줬던 그 남편인데 상간녀에게는 매달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와우. 게다가 제보자를 폭행하고 딸에게는 줄 밥도 없다면서 막 내쫓았던 그 날에 남편이 상간녀에게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소고기를 사준 기록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걸 본 제보자가 생활비는 안 줘도 아이들 학원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남편에게 물으니까 남편, 딸들을 두고 아니 머리도 안 좋은데 내가 왜 학원비를 내야 되냐. 돈 쓰기 싫으니까 보육원에 맡기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남편은 딸들이 이 통화를 듣고 있는 걸 알면서도 딸들이 널 닮아서 너무 싫다. 너희 모녀 때문에 재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니들 줄 밥 없으니까 나가. 뭐 이건 뭐 제정신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치죠. 박 변호사님. 네. 자, 그런데 그날 상간녀한테 아까 그 모녀 때문에 속상했지. 자, 소고기 사줄게. 이거는 사람이 아니 진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합니다. 고기가 그게 먹어집니까? 또 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상간녀 상간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제기가 되니까 그 후에 약간 변경은 있었던 것 같아요. 상간녀가 생계에 연락 없다가 연락이 왔어요. 아내와 거의 정리가 된 줄 알았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받은 선물하고 현금 내역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또 당장 헤어지겠다 용서를 빌었는데 이게 하해 권고 결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중간에서 이제 하해해 주는 건데 요때 이제 뭐 만나면 더 추가해서 손해배상을 할 정도 위약벌 조항을 넣고 하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약벌을 지급한다 뭐 이런 조건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또 남편하고 상간녀는 또 아무런 문제가 다 없는 듯이 다시 만났고요. SNS에 티를 내면서 제보자를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아하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도 또 글 티를 내고 막 SNS에 올려? 도대체 어떤 심리들인지 알 수가 없긴 합니다만 이게 위약벌 조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그런 일을 하면은 손해를 배상하겠다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라는 게 위약벌인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저 남편하고 상간녀는 위약금을 내야 되는 상황은 많은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제보자분은 더시 추가 소송을 하고 싶으신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저 화해 공고 결정문을 제가 봐야 하는데 그게 몇 번이고 영원히 반복돼도 상관없다. 이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화해 공고 결정하면서 이혼까지는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혼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를 가지고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 무엇보다 또 아이들에 대한 이건 정신적인 아동학대까지 저지른 상황이거든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입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집 살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가정폭력범이죠. 신체적으로도 뭐 아내 머리끄댕이를 잡았다고 하고 언어로도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고 또 이제 회피적인 사람인데 이 상간녀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책임질 만한 대상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본인의 즐거움, 본인의 쾌락, 본인의 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아이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현장에 있었고 보육원에 보내버리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존재 자체를 부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없었어야 됐어. 뭐 이렇게 나한테 헤어지지 말았으면 돼. 이런 식으로까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이 아이 때문에 부모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침묵을 하시거나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아빠의 잘못이라는 걸 똑바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